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근데 이렇게 더운데 우리를 더더욱 덥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송서하고 남제서라는 역사책입니다. 여기에 대륙에 이제 백제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송서하고 남제서에서 기록된 이 대륙 백제설을 추정할 만한 이 기록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송서입니다. 송서. 이 송서는 이제 그 서기 488년에 그 남제 사람이 심약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제국은 본래 고려와 함께 요동 동쪽 천리에 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제 요동 지역 동쪽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쳐가지고 손에 넣자 이와 동시에 백제는 요소 지역을 쳐서 손에 넣었다는 기록이야. 그래가지고 백제가 다스린 곳은 진평군, 그러니까 이제 뭐 요소 지역에 있는 군현이겠죠.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송서에. 이거만 딱 놓고 보면 백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 중국 역사책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백제가 그 요소 지역을 장악했던 시기가 제대로 안 나와. 그죠? 그리고 일단 송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송서가 뭐냐면 상식적으로요, 송서라는 거는 그 서기 420년부터 479년까지 존재했던 유송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거를 기록한 게 송서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420년부터 479년까지 이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가? 그러면 송서에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백제가 요소지역을 장악했던 시기가 유송이 존재하던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서에 있어요. 양서. 그 양서라는 거는 이제 당나라 시기에 편찬된 사서인데 이제 양나라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사서죠. 여기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유송의 이제 전신이 어떤 나라냐면 동진이라는 나라입니다. 동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서에 따르면 이 동진 시기에 벌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장악을 했고 백제가 요소 지역을 장악했다는 이 송서의 기록은요, 시기는 동진 시기였다는 겁니다. 양서에 따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진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거야. 이거를 그 심야기가 송서에 기술한 겁니다. 자, 일단 동진이라는 나라는요, 이 지도에 잠깐 보세요. 이 양자강 이남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진에서 이제 왕실만 바뀌어가지고 유송이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랑캐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한족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만 바뀐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동진 시기에 백제가 요소를 쳐서 장악을 했다. 이 기록이잖아요. 송서 기록이.
일단은 그렇다면은 백제가 이 중국에 알려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게 진서에 나옵니다. 진서. 그러니까 이 진서도 이제 648년에, 그러니까 당나라 시기에 편찬된 사서인데, 왜 진서가 중요하냐? 진서라는 거는 이 동진의 역사 기록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서는 유송의 역사의 어떤 기록이고, 이 진서는 이 동진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래서 이 진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서기 372년에 백제가 등장한 겁니다. 처음으로. 정월에 백제하고 임읍 왕이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박물을 바치니까 백제가 반대급부로 이제 동진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제로, 그 당시 백제왕이 여구가 누굽니까? 근초고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초고왕한테 이제 관직을 내려준 겁니다. 진동장군 영낭낭태수. 진동장군 영낭낭태수로 이제 관직을 준 거예요. 여기에 진서에 처음으로 백제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소 지역을 공격해서 백제가 장악을 했다면은 처음 등장한 시기인 서기 372년 이후라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372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요소라는 지역에 누가 차지를 하고 있었을까? 동진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서기 370년까지 장악한 나라가 누구냐면 모영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전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전년이 서기 370년까지 이 요소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년이 왜 중요하냐면, 고국 원앙이 이 전년한테 깨져가지고 자기 그 부인하고 어머니까지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이 전년이라는 나라가. 이 전년이 장악을 했었단 말이야, 요소 지역을. 서기 370년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년을 누가 깨트렸냐면 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전진이 이제 서쪽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죠. 이 전진이 전년을 깨트리고 서기 370년에, 그리고 요소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기 370년부터 전진이 이 요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백제가 이제 동진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진이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요소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백제가 만약에 이 요소 지역을 공격을 했다면 전진이 있을 때 이 막강한 이 전년을 무너뜨린 이 전진이잖아요. 전진하고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어야죠. 없거든요. 전진하고 백제하고 싸운 적이 없어, 이 진서에 따르면. 그리고 이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백제가 요소 지역을 장악했던 시기는 동진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진서에 나와줘야 되잖아. 백제가 요소 지역을 공격했다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진서에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제가 처음 등장한 건 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진에서 이제 근초고왕을 관직을 내려줬다는 기록도 있잖아. 그렇다면 백제가 요소 지역을 장악을 했다면 옳았구나 하고 동진에서 이 기록을 진서에 기록을 했어야죠.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진평군을 장악을 했다는데, 이 진평군이요, 진서 지리지가 있습니다.
진서 지리지에 보면 진평군이라는 이 군현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 그럼 진평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요소 지역에 없단 말이죠. 진평군도 없고, 그 다음에 백제가 요소 지역을 공격했다는 내용도 진서에 없고, 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백제가 요소 지역을 장악했다는 내용을. 아시겠죠? 자, 근데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서기 385년이요 고국 양왕 때입니다. 이 고국 양왕이 서기 385년 6월에 4만 명을 보내가지고요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있습니다. 자치통감에도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한 게 서기 38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이어서 백제가 요소를 공격을 해야지.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을까요? 그 당시 백제왕은 이제 침류왕입니다. 이 침류왕이요 서기 384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을 하기 전 1년 전에 동진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침류왕이. 그래서 9월에 이제 동진에서 이제 승려 한 분이 옵니다. 백제로. 그래서 뭐 백제에서 이제 뭐 불교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동진에서 승려가 온 거야. 그리고 나서요, 그 이듬해인 서기 385년 11월에 침류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근데 이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침류왕이 이때, 그러니까 백제가 요소를 공격할 때 죽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 아, 참 어이가 없어. 그런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의 망상인 거지. 침류왕이 죽고요. 이 침류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신왕입니다. 아신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신왕이 어려가지고 숙부인 진사가 왕이 된 겁니다. 이런 일만 있었던 거야. 서기 385년에 백제가 요소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자, 일단 그 서기 385년에 이제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했을 때 그 이전에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서기 383년에요 이 동진하고 이 전진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서기 383년에. 그러니까 전진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 동진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대패를 했냐면 요게 비수라는 지역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동진군한테.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전진이 4분 오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오랑캐들이 나라를 각자 세웁니다. 전진은 쪼그라들고. 이때 그 모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용수. 그러니까 모용선비족입니다. 그러니까 전진한테 멸망당했을 때 끌려온 전년의 왕족입니다. 이 모용수가요,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 하북 지역에서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제 후연이라고 합니다. 후연. 아시겠죠? 후연이 건국된 겁니다. 여기 하북성 일대. 이때 후연군이요, 여기만 장악한 게 아니라 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과거의 전년의 지역이었던 이 요동 지역, 그 다음에 요소 지역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이때 후연이 서기 384년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연이 요소 지역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진서에는요, 이때 이제 후연이
요소지역을 장악했을 때 고구려 고국 양왕이 요동지역을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장악을 했어요, 고구려가. 근데 백제가 요소지역을 공격했다는 내용은 진서에 없잖아요. 근데 진서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요소지역을 장악한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기 385년에, 그러니까 이제 후연이 요서와 요동을 장악을 했을 때, 그때 10월이에요, 10월. 10월에 이제 후연의 장군이었던 서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암. 얘가 이제 반란 일으켜가지고 요소지역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자칫 통감에는 서암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암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는지는 제가 유추해 보면, 이 서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이제 그 전년이 부여를 공격을 해서 함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끌려온 부여계입니다. 이 서암이라는 사람이 부여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여가 아니고요, 위구태 부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족과 결합된 나라인, 아시겠죠? 여기서 끌려온 사람이 서암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칫 통감에서는 서암이라 그러지 않고 여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씨를 썼어요. 여씨. 여씨는 누굽니까? 백제의 왕성이잖아요. 백제도 부에서 나온, 갈라져 나온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 서암이 요소 지역을 점령을 했다가 잠깐 동안이지만 후영군한테 11월에요. 이제 고구려도 요동 지역을 뺏깁니다. 이때 11월에. 그러니까 서기 385년 11월에 고구려도 요동 지역을 뺏기고, 이때 이 서암이, 여암이라는 사람이 차지했던 요소 지역도 후영군이 다시 재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건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서에 따르면. 백제가 요소 지역 공격했던 사실은 없고 이 사건만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송서를 편찬한 심약이라는 사람이 왜 고구려가 요동을 쳐서 손에 넣을 때 백제가 요소를 쳐가 손에 넣었다는 기록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심약이 송서를 완전히 다 편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심약은요, 단지 심약 이전의 사람들이 이 송서를 일단 기본 세팅을 해놨어. 그거를 이 심약이가 수정, 보완해가지고 편찬한 게 송서입니다. 완성을 시킨 거죠, 심약이라는 사람. 그랬을 때 이 심약이가 이 서암, 그러니까 여암이라고 하는 이 부역의 사람인 이 사람이 요소 지역을 장악을 했잖아요. 일시적이지만 이거를 백제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심약이가 송서를 편찬할 때.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심약의 착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왜 심약의 착각이냐면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송서 고구려 전에 보면요, 이제 풍발이 죽자 아들 풍홍이 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풍발이 누굽니까? 북연의 왕이잖아요. 북연의 왕인 풍발이 죽었을 때 아들인 풍홍이 섰다 그랬어. 이건 틀립니다. 풍홍은 풍발의 아들이 아니고요, 형제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심약이가 송서에 집어넣은 거야. 송서 고구려 전에다가 이따구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심약의 이런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진서에 보면은 이 풍홍은 풍발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깐 거지, 심약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약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송서에다가. 심약이 이웃 나라의 말을 잘못 전해 들은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심약이라는 사람이 이 송소를 편찬할 때 막 주워드는 거를 그냥 송소에다 기술한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이 심야기가 백제가 요소를 쳐가지고 장악했다는 이 기록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집어넣은 거야. 송소에다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남제서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소는 백제가 요소 지역을 그냥 공격했을 뿐이잖아. 남제서에는요, 이 백제하고 북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터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남제서 동남이 열전에 보면요, 이해, 여기도 시기가 안 나와. 아, 얘네들은. 위, 오랑캐가, 여기서 위가 누굽니까? 북이 아닙니까? 북이. 북이가 수십만 기병을 일으켜가지고 백자 땅 안으로 쳐들어갔대요. 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백제왕이 누구냐면 동성왕입니다. 동성왕이 장군, 사반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에게 군대를 이끌게 해가지고 이 북이군을 쳐가지고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기록이지 않습니까? 북이하고 백제가 전쟁이 난 거야. 자, 근데 자, 일단 지도를 좀 보자고요. 자, 일단 남방 쪽에는 동진이 멸망하고 이제 유송이 들었었고, 유송 다음에 유송이 멸망하고 남제가 들었었을 때요, 그때 북쪽에는 북이가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북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황하강, 양자강 사이, 여기를 이제 경계 삼아서 남제하고 북이가 치열하게 막 싸울 때예요, 여기 있던 북이가 백제를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그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기냐고. 자, 여기서 이 기록에 쟁점되는 부분들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뭐냐면, 자, 이 북이가 백제를 공격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전쟁이 터지죠. 그죠? 여기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남제서에서 기술된 이 내용은요, 남제서를 만든 어떤 사람이 기술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보고 이 사람이 기술을 했냐면, 동성왕이 보낸, 남제에 보낸 표문의 내용일 뿐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안 나와 있어, 여기 남제서에는. 그죠? 그리고 또 이 나중에 이제 시기가 밝혀졌는데, 이 시기도 각 사서마다, 그러니까 남제서 이후에 편찬된 사서마다 전부 틀려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또 틀리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북이가 백제를 공격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북이가 백제를 공격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려면.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는지 이제 연대별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북이란 나라하고 백제가 처음 교류하게 된 것은 백제 계로왕 때요, 서기 472년입니다. 이때 계로왕이 이제 사신을 북이에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군대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군대를 요청했냐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 당시 고구려 왕은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이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이하고 고구려는 어떤 사이입니까? 혈맹 관계였어. 혈맹. 북이하고 고구려는 이런 혈맹 관계인 나라인 북이에 가가지고 백제가 겁도 없이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같이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고구려 장수왕이 듣게 된 겁니다. 계로왕이 그런 일을 벌였어? 이런 괘씸한 놈 이래 가지고 백제를 공격한 겁니다. 서기 475년에. 그래서 계로왕을 죽입니다. 이렇게 요거 제가 이거 방송도 한 적 있잖아. 물론 이제 계로왕이 스스로 자기가 자진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로왕을 죽여요. 475년에. 그리고 나서 백제가 이제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도망간 거야. 고구려 때문에. 왕도 죽고 수도도 천도하고.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은 고구려에 대한 원망이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도 백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계속 고구려하고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장수왕 이후에도.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남쪽으로 도망간 이 웅진에서 이제 서기 479년에 동성왕이 즉위를 합니다. 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동성왕이 즉위할 때 남제가 건국이 됐다는 거야. 여기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제하고 백제가 이렇게 와 같은 시기에 한 남제가 건국되고 동성왕이 왕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 남제가 건국하자마자 이 북이라는 나라랑 치열하게 또 전투를 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이는요 이 남제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 북이 서쪽엔 토교콘이라는 또 이 서쪽 오랑캐가 있었어요. 여기에 신경을 썼지 백제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제하고 이 토교콘 여기만 신경을 썼단 말이야. 북이는 백제 이 바다 넘어 있는 백제 무슨 북이가 무슨 관심을 갖겠냐고요. 또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남제서만 있는 거야. 남제서에만.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요. 자 고구려에 쫓겨나 가지고 수도가 남쪽으로 천도했어. 그리고 나서도 고구려하고 계속 전투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도 북이를 신경 쓸 새가 없잖아. 고구려하고 계속 전투를 벌였는데 그런 입장이었고요. 백제도. 그 다음에 북이도 이 남제하고 계속 치고받고 했었기 때문에 백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나 백제나 서로 간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전쟁이 터졌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기록도 이거를 유추할 만한 기록도 없거니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게 남제가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기가 왕에 등극하면 기본적으로 이 남조의 나라에 이제 백제는 항상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언제냐? 서기 484년에 동성왕이 이제 남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 불이 나게 동성왕이 남제 사신을 보냈냐면 그 당시 이제 남제 초기 왕인 소도성이가 고구려 장수왕을요 표기 대장군으로 책봉했다는 말을 들은 거야. 적국이잖아. 지금 백제에 있어서 고구려는 이제 철천지 원수야. 응? 근데 그런 나라의 남제가 표기 대장군. 와, 엄청난 관직입니다. 이걸 책봉을 한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남제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갔을까요? 이 백제의 사신이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고구려 해군에 의해서 저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고구려 해군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 해군한테 저지가 돼서 돌아왔던 거야. 그래서 못 가요. 언제 갔냐? 서기 486년 2년 후에 사신이 겨우 남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백제를 공격할 나라는 누굽니까? 오로지 신라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북이도 아니고 고구려밖에 없어요. 고구려 계속 또 전투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제서에 나와 있는 이 당시 공격한 건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고구려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왜 북이라고 했을까요? 남제서에. 자, 일단은요, 이 동성왕이 보낸 표문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기 495년에 이제 보냈습니다. 동성왕이 표문을 남제에. 지난 경호, 언제냐면 490년을 말하는 겁니다. 경호년 때. 이때 허뮨이, 북이라고도 하지 않았어. 허뮨. 아니, 이 허뮨은 이 북방의 오랑캐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허뮨. 북방에. 허뮨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백제를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왕이 사범명 등 4명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허뮨을 공격해가지고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문의 내용이. 자, 그렇다면 그래가지고 이 사범명 등 이 공로가 있었던 이 4명을 이제 이 동성왕이요, 이 사범명은 메라왕의 이제 임시로 임명을 했고요. 찬수류라는 사람은 벽중왕에, 해례곤이라는 사람은 불중후에, 목간나는요 전에도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허뮨의 공격이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허뮨이 그러니까 490년에 공격하기 이전에도 공격을 한 번 더 했었던 거야. 그때 성문과 배들을 부수는 데 공을 세웠으므로 이 목간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면중에 이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임시로. 이거를 남제왕께서 정식으로 관직을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표문을 보냈던 이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남제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관심도 없어. 야, 그랬단 말이지. 허민이 공격을 했단 말이지. 만약에요, 북이가 만약에 백제를 공격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요, 이 남제왕이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하고 남제랑 계속 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백제가 이런 북이를 공격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동성왕의 표문에 북이라고 했다면 남제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냥 조서를 내서 그렇게 임명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요, 이 동성왕이 보낸 표문에는 이 허민이라는 나라는 북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여기 동성왕이 표문에는 이제 경호년, 그러니까 490년에 이제 이 북이하고 전쟁이 있었던 거고, 삼국사기에는. 그 다음에 자치통감을 인용한 삼국사기에서는요, 서기 48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했죠. 이 허민이 북이가 공격했던 거는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첫 번째 공격을 말하는 것 같아. 488년은. 그죠?
자칫 통감하고 삼국사기에서는 488년이라 그랬고 동성왕의 표문에는 490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남제서는요 서기 537년에 남제 소도성의 손자인 소자현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도성의 손자가 편찬한 거야, 이 남제서는. 그러니까 이 소자현은 소도성의 손자야. 그렇다면 얘가 편찬한 남제서가 이게 객관성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남제 위주로 남제 유리하게 그렇게 편찬을 했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동성왕이 표문을 보냈잖아.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라고 남제왕한테. 그렇다면 남제에서 본기에 나와줘야 되잖아, 이 기록이. 백제가 부기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이 기록이 나와줘야 돼. 근데 없습니다. 남제에서 본기에 나와줘야 돼. 근데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세기에 편찬한 그 부기서에는요 당연히 안 나오고요, 7세기에 편찬한 양서에도 없어요. 부기하고 백제가 전쟁을 벌였다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오로지 동성왕 표문에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백제하고 부기가 전쟁을 벌였다는 이 기록, 오늘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성왕이 보낸 표문에 의해서 이제 이 남제서가 이제 기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남게 된 거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쟁점이 뭐냐? 부기가 공격을 한 겁니까? 아니면 허민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한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동성왕 표문에서 만약에 부기가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허민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기라고 표시를 했어야죠. 근데 허민이라 그랬어요. 자, 490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공격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허민이 부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민은요 바로 고구려를 말한다는 거죠. 자, 삼국사기에 보면요 서기 489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신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기록에는 없지만, 삼국사기 기록에는 없지만 백제도 공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호년 때 허민이 공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제서에. 이때 삼국사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서기 490년에 이제 백제하고 부기가 전쟁을 벌여야 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제가 북부 사람들을 징발을 해가지고요 사연성과 이산성을 쌌습니다. 왜 쌌겠냐고요? 고구려 공격을 대비하고자 싼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봤을 때요 이 삼국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이 백제하고 부기의 전쟁이 표기된 역사 기록도 없거든요. 그리고 남제에서 본기에도 없던 이 내용, 부기가 공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봤을 때. 그렇다면 이때 백제를 공격한 건 누굽니까? 고구려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구려. 그래서 동성왕의 표문에 남제에 보낼 때 이 동성왕의 표문에는요 제가 추론하건데 허민이라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고구려라고 표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남제서를 편찬한 이 소도성의 손자 소자현이가 바꿔치기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송수하고 남제서를.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